먼저 본격적인 입론에 앞서서 개념 설명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GMO란 생물체의 유용한 유전자들을 골라서 다른 생명체의 유전자들과 결합시켜서 유전자 기술을 이용하여 재배 입성된 농축수산물을 말합니다. 그리고 1970년대 유전자 조합 기술의 등장 이후로 1994년 미국 칼진사의 무르지 않는 토마토로부터 최초 상업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후란 30년 동안의 평균 날씨를 의미합니다. 근 산업혁명 이후 근 100년간 유례 없는 지구 평균 온도가 0.74도 올라가고 육지의 4분의 1 사막화와 같은 심각한 생태계적 위험들이 도래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입안을 시작하겠습니다. GM 작물의 사용은 지구 온난화를 가속시킬 뿐만이 아니라 세계 식량 가격 상승을 유도합니다. 에너지 집약적이고 관행 농업 모델의 변화 없이 이렇게 계속 재배하고 사용하게 되면 CO2의 증가를 야기하게 됩니다. 이는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시킬 뿐만이 아니라 식품 상승의 원인이 되어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현재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GMO의 개발 방향이 기후 변화에 대한 인류 복지를 위한 식량 위기 해결 방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터미네이터 기술과 트레이터 기술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목적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다른 생물 종에게 치명적일 수도 있는 이 기술들을 특허라는 명분으로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식량 위기라는 말로 일반 사람들을 부추겨서 관련 산업 확대와 이윤의 증가를 위한 기업의 비윤리적인 목표가 분명 자명하다는 것입니다. 96년 대비 100배나 GMO 재배 면적이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GMO 면적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식량 안정 사정은 그렇게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EU나 미국의 특허권을 81%나 가지고 있는 이 두 나라의 다국적 기업들이 횡포를 부리지 않았다면 식량 안정 사정이 훨씬 더 나아졌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횡포를 부렸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식량 자립국이 아닌 우리나라도 에그플레이션이 여지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육종 개발에 의한 기후 변화 대비가 오히려 비용과 효율성 면에서 그리고 유전지 안정성 면에서 뛰어나다는 점을 말하고 싶습니다. 여태까지 농업을 하였던 뜻있는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경험을 토대로 쉽게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독점적 이윤을 방지할 수 있고 유전체 안정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문 정확성의 경우 매년 1%만 증가하지만 GMO가 개발하는데 5년에서 7년 정도 생각한다면 훨씬 더 효율이 증가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 입각해서 저는 GMO에 대해서 GMO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책이 있는가에 대해서 반대하는 바입니다. 마치겠습니다. GMO, 즉 유전자 조작 식품은 유전공학 기술을 이용해서 새로운 유전자나 형질을 지니도록 농산품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는 생산량을 증대시키고 경제적으로 큰 혜택이 있어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현존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여러 분야에서 유용한 기술이라는 평을 받고 있는데요. 저희는 생산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그리고 환경적인 측면에서 GMO 기술이 기후 변화에 좋은 적합한 대응책이라고 판단하는 입장입니다. 첫 번째로 생산적인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의 문제점인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우선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제초제나 살충제를 뿌릴 필요가 없는 GMO를 개발한다면 일일이 손을 거치지 않고서도 잘 자랄 수 있는 농산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현재 기후변화로 인한 문제점인 식량 위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항성이 강해 병충해를 이겨내는 식물 재배, 예를 들어 바실러스 튜링기엔 시스 등등 살충 독소
요소를 가진 토양 미생물의 유전자를 옥수수에 주입한다면 이 옥수수가 자연스럽게 살충 효과를 할 수 있도록 재배가 되기 때문에 이것 역시 기후변화에 적합한 대응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기후변화에 유리한 식물을 재배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뭄에 유리하도록 물이 적게 필요한 농산품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하면 되게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경제적인 이익이 있습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농산품들의 생산성이 줄어든다면 자연스럽게 가격 인상 아니면 에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문제를 GMO를 많이 개발해서 대량 생산을 한다면 가격을 낮추면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농산품을 돌아가게 할 수 있는 등 효과적인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0년 농장이 얻은 경제적 이익은 140억 달러입니다. 이는 GM 작물이 세계 사회 경제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리포트에서 얻은 것으로 헥타르당 100달러나 증가한 것이고요. 15년 있으면 784억 달러의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 기후변화 때문에 많은 경제적인 손실도 있는 와중에 GMO는 효과적인 대응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환경 친화적 기술 때문에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우선 농약 사용량이 감소합니다. 아까 첫 번째 때 말씀드렸듯이 농약이 덜 필요한 제품을 개발한다면 농약 사용량을 줄일 수 있을 것이고 이는 자연스럽게 환경을 더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막 지역에서 녹지 조성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지금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서 이런 GM 식물을 이용해서 그 부분에 식물을 재배하거나 한다면 현재 사막화가 진행되는 곳을 훨씬 더 풍요로운 곳으로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저희는 GMO가 기후변화에 대한 적합한 대응책이라고 판단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우선 상대 측께서는 생산적인 면과 경제적인 면 그리고 환경 친화적인 면을 들어서 이렇게 찬성을 하셨는데 우선 첫 번째로 생산성 면에서 보면은 우선 이렇게 슈퍼 잡초나 이런 것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생산성에서 더욱더 문제성이 생길 수 있고요. 또한 생산성을 확대시키는 방법에 GMO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통적인 육종 방법이 있습니다. 정통적인 육종 방법을 통해서도 이렇게 생산성을 증가할 수 있는데 이렇게 위험성이 있는 GMO를 이용해서 이렇게 생산성을 확대하는지 약간 의문점이 들고요. 또한 병충해와 그 다음에 제초제에 대해서 저항성이 있는 GM 작물을 예시로 드셨는데 이런 것을 사용하게 되면은 슈퍼 잡초나 이렇게 슈퍼 병충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르헨티나에서 라운드 레디업을 사용하다가 이러한 경우가 발생해서 주변에 살던 사람들이 암에 걸릴 일도 실제로 존재하는 사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해결책이 볼 수 없다고 보시는데 찬성 측 입장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출처를 밝혀주시기 전에는 잘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출처는 나중에 반박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생산품의 가격이 떨어져서 가격이 인상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지금 현재 유럽과 미국이 현재 66%의 유럽과 미국이 81%의 이렇게 GMO 작물에 대해서 특허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가지고 있고 또한 특정 기업이 61%, 몬산토와 같은 기업이 61%의 그런 것에 대해서 독점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기업들이 나중에 만약에 자신의 종자들을 가지면서 가격에 대한 횡포를 부리게 된다면 오히려 나중에 더욱더 가격이 상승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닙니까? 네, 부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기술이 발전하고 있고 그리고 개발도상국에서도 기술이 발전하고 있으며 실제로 저희가 영세 농민들에게도 이득이 돌아갔다는 증거를 반박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세 농민들에 대해서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조사한 거에 따르면 인도에서 BT 면화를 사용하는데 BT 면화당 원래 생산하는데 1만 달러가 들었다고 하면은 현재 BT 면화를 이용하게 되면서 1만 5천에서 1만 8천 또한 관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4만 5천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이게
재배우를 한다, 오히려 가능성이 낮아졌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더 문제성이 된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드린 비용은 더 많지만 그에 따라서 더 소득도 많았기 때문에 아니, 소득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조사한 자료로 나중에 분막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친환경적이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제초제 저항성 같은 걸 이용하게 돼서 슈퍼 잡초가 나타나게 되고 나중에 더욱더 많은 제초제를 사용함으로써 아르헨티나의 라운드 레디오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면 오히려 그것은 비친환경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게다가 저희는 정통적인 육종 방법, 그 다음에 농사를 할 때 농사를 하는 방식 등을 개조하고 또한 그런 방식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현재 기후 변화를 예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소의 12분의 1밖에 소와 같은 양의 단백질을 생산하는데 곤충은 12분의 1밖에 들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을 이용해서 추후에 있을 기상 이후에 대한 방지 대책을 세운다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친환경적인 것 아닙니까? 이따가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프랑스 康대학에서 한 조사에 의하면 현재 저희 나라에도 수입이 되고 있는 NK603이 쥐의 암의 발병률을 높였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이렇다는 것은 충분히 GMO 작물에 대한 위험성이 있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부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이로써 반대측 교차 조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측께서는 GMO를 제거함에 따라서 CO2 배출량이 가속화되고 따라서 지구 온난화가 더 심화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네, 것과 거기까지 같이 듣겠습니다. 하지만 CO2 배출이 모든 기술의 개발에 있어서 필수적이라는 점에도 동의하십니까? 기술 개발 과정에서는 항상 CO2 배출이 따른다는 것을 그것은 필연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GMO를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CO2가 배출될 수 있지만 GMO가 만약에 개발이 되어서 완성되었을 때 그때 CO2의 감소를 오히려 도울 수 있는 방향으로 쓰인다면 그것은 GMO가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책이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십니까? 아니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전통적인 육종 방법이나 만약에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만약에 CO2가 줄어든다면 그것은 기후 변화에 기여하는 일이 아닙니까? 네, 그렇지. 하지만 그 CO2를 줄이는 방법이 재활용이나 전통적인 육종 방법.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농수산물의 GMO의 쓰임을 국한할 수도 있지만 또한 사막과 황무지 등의 GMO로 조작된 녹지 조성을 함으로써 오히려 CO2 배출을 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터미네이터 기술 등을 이야기하시면서 이 점이 GMO가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하지만 지금 바이오 안정 의정서가 각국의 여러 나라에 채택되어서 그것이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는 점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십니까? 네, 인지하고 있지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다는 것 또한. 네, 하지만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면서 나가는 과정도 참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터미네이터 기술 때문에 영세농민들이 타격을 입었다고 했는데 실제로 영세농민들의 소득이 증가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이 오히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료의 출처. 이따가 반박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GMO 면적이 재배되면서 오히려 식량 안정 사정이 더 나빠졌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다시. GMO 면적이 GMO 재배되는 면적이 더 늘어났지만 하지만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 사정은 오히려 악화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그것은 기업들의 독점으로 인해서 대기업들이 네. 사재기를 함으로써 그렇게 된 것으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이오 안정성 의정서 등을 통해서 그런 독점 규제를 완화하고 만약에 계열도상국 자체적인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식량 안정 사정이 오히려 나아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인지하십니까? 네, 그런 면도 있지만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식량.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리고 육종의 뛰어난 안정성과 그리고 생산성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GMO의 대응책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하지만
육종보다 GMO는 다른 점이 기존의 식물 성질과 아주 확연하게 다른 그런 개선을 보여주는 기술입니다. 맞습니까? 네, 하지만 그만큼 위험성도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위험성이 거의 충분히 있기 때문에. 단박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GMO는 육종에 비해서 훨씬 위험성이 분명히 따르지만 그렇지만 더 발전 가능성이 훨씬 더 급속하게 더 발전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희는 위험성을 보완하면서 이것이 굉장히 좋은 GMO가 기후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으로 쓰일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기후 변화에 대해서 대체 방안으로 GMO를 채택하셨는데 GMO가 기후 변화에 대해서 지금 기후 변화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10년간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GMO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통적인 육종 방식, 또한 재배 방식의 변화, 또한 재활용과 같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방법들과 GMO를 같이 선택하지 않는 이유는 GMO는 암묵적인 위협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16년 동안 그렇게 크게 된 큰 위협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위험하다 생각하는 콜레스테롤이나 MSG 같은 경우에는 수십 년 동안 저희 몸에 축적되었다가 한꺼번에 발현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GMO 작물이 그러한 영향을 준다면 나중에 그 상황을 면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요. 또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프랑스 캉 대학에서 연구한 것은 NK603 옥수수를 가지고 연구한 것인데 이것은 현재 저희 나라에도 수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먹은 쥐의 암 발생률이 70%였다는 것은 충분히 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한 사막화를 방지하는 방법으로 GMO 힘을 채택하셨는데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사막에서 현재 GMO 작물이 아닌 그냥 허브를 기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재배 방식에 변화를 준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GMO가 해결책이 아닌 여러 가지 해결 방안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저희는 역설하는 바입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GMO가 아닌 여러 가지 다른 방안들로 현재 일어나고 있는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 측의 입장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반대측 토론자께서는 GMO 기술이 상용화되었을 때 CO2 배출이 엄청나게 급격하게 증가할 것임을 들어서 이것이 지구 온난화에 더 가속화하는 영향을 미치고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책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직 GMO가 농작물로만 쓰일 때를 생각한 것으로서 농작물이 아닌 녹지 조성에 쓰이는 식물들로 이용된다면 저희는 충분히 GMO가 오히려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책이 더욱더 직접적인 대응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양한 터미네이터 기술 등의 위협과 대기업들의 독점 등을 들으시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책보다는 오히려 더 대중에게 해를 끼치는 기술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는 기후변화 해결을 위해서 의견을 좁혀나가면서 해결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에 대한 노력으로 벌써 바이오 안정 의정서 등이 여러 나라에서 채택되었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식량난을 그렇게 해결하지 못하고 식량 안정 사정이 별로 GMO 때문에 향상되지 않았다고 그것이 대기업의 독점의 횡포의 결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또한 독점하는 그 대기업들의 횡포 때문에 GMO로 식량 사정이 좋아질 수 있었지만 안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대기업들의 독점을 규제 등으로 막는다면 그러면 GMO가 충분히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책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육종의 안정성에 대해서 역설하시면서 가뭄 저항성은 1%씩 증가하지만 GMO 기술 하나의 개발은 5에서 10년이 걸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그리고
하지만 그만큼 안정성이 보장되고 그리고 10에서 15년간의 정말 구체적인 안정성 검사와 그리고 상용화 단계 직전의 검토를 통해서 더욱더 강화되고 그리고 안정도 보장되는 그러한 GMO 농작물이 개발됨으로써 오히려 식량난에 더욱더 육종보다 큰 기여를 할 수 있고 이는 우리가 많은 대응책 중에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GMO를 채택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기술이 증가함으로써 그 GM 작물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책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너무 기술 낙관론적인 관점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GMO를 통해서 환경적인 측면이나 이런 걸 모두 고려해봤을 때 그냥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주십시오. 제 반박들을 들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캉 대학에서 그 인체에게 유해성이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동의를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부분적으로 동의를 하셨다는 건 안정성이 어느 정도 떨어진다는 건데 이거를 그 기후 변화를 위한 그 작물들로 사용한다면은 안정성 검증이 완벽하지 않은 상태라면은 이 대기상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모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엄청난 검사나 이런 실험이 진행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실험 과정이 오류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결과에 있어서는 여태까지 한 번도 네, 알겠습니다. 아까 부분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에 모순이 있고요. 그리고 혹시 미국 그 FDA와 몬산토 기업 간에 그 약간 비리가 있는 협력 관계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니요, 모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미국 정부 그 국회의원들과 그 몬산토의 기업인들이 서로 그 자리를 바꿔가면서 그 기업의 요직들을 차지하는 등 그 서로 돌려가면서 그 부정부패를 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즉 이 말은 그 미국 FDA 등에서도 안정성이 있다고 발표하는 자료들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안정성이 있다고 전혀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바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오로지 미국에만 국한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조사에 따르면 영국이나 독일 등 다양한 나라에서 다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발표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미국의 몬산토 기업이 대부분의 GMO 그 작물 시장을 꽉 잡고 있다는 걸 상기시켜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GM 작물을 재배함에 있어서 종의 단순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의 단순화가 무조건 GMO로 인해서 한 특정 상품이 대량으로 팔리는 것은 인정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생물의 다양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인정하지 제가 생물의 그 다양성에 단순화가 된다는 이유는 GMO 작물을 만들 때 유전자에서 그 장점들을 골라서 하는데 이 장점들을 고르다 보면 결국 장점이 하나로 궁극적인 하나로 모아져서 결국 그 단순화를 이루어서 아일랜드 대기근과 같은 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나라 간의 협력이나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 할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낙관론적인 대답만 하는 것 같습니다. 농작물이 아닌 녹지 변화를 한다면은 좀 더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굳이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GM 작물을 통해서가 아니라 허브와 같은 것을 이용해서 사막화를 가장자리부터 국제가 협력해서 한다면은 이를 어느 정도 극복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기후변화가 어떨 때보다 더 급속하게 이루어지는데 허브만 심으면서 기다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GMO는 대량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빠른 방법으로 더 효과적으로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규제로 대기업의 횡포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아까 말했듯이 그 정부와 대기업들 그리고 비리가 있는 사실이고 우리나라를 예를 들어도 정부와 기업들 간의 협력 관계나 비리 사실이 끊이지 않고 뉴스에서 나오는 바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규제를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어디까지나 정부와 그런 시민들이 더 확실히 협력해야 할 것이지 GMO 자체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차 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전에 반대 측에서 목적을 달성하려고 다른 생물에 치명적인 것을 끼친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입안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하지만 한 목적을 달성하려면 자연스럽게 피해 입는 쪽도 있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부분적으로 동의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 약품을 개발할 때 생물체 실험을 하듯이 GMO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윤리성을 거론하시면서 GMO 면적 증가를 언급하셨는데 맞습니까? 윤리성을 언급하면서 GMO 면역 증가를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GMO 면적 증가를 언급하시면서 그 기업들이 더 많이 GMO를 개발하면서 뭐 비윤리성이라는 부분을 언급하셨는데. 네, 계속 하십시오. 네, 우선 GMO 면적 증가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GMO를 없다고 생각하셨을 때, 현재 그냥 기존의 농업으로 했을 때, 기후변화가 이렇게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농업이 그렇게 큰 대응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네, 기존 농업으로만으로는 그 큰 대응책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제시하는 바는 육종 방식을 통해서 네, 알겠습니다. 대량된 하지만 GMO 면적이 더 늘어나면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누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또 아까 독점 문제를 거론하시면서 농민들의 사정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개선되지 않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저희 측 자료에 따르면 GM 작물 도입에 농민들의 지불한 비용은 GM으로 인한 소득액의 28%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농민들의 사정이 개선됐다는 뜻이 아닙니까? 네, 저희도 그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분명히 개선되었다는 자료도 있지만 그 개선이 안 되었다는 자료도 있습니다. 이를 그 통해서 부분에 대해서는 반박대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독점되었다고 하신 부분에서도 2010년 농민 소득 55%는 90% 이상이 영세민 개도구의 농민에게 돌아갔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개도국의 농민들에게 돌아간 사례도 있지만 안 돌아간 사례도 있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태 자료를 보았을 때는 독점으로 피해를 본 사례보다는 이윤을 더 추구하는 사례가 더 많고 또 있다고 해도 이윤 증가가 GMO 자체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는 합의와 토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육종 개발이 효율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또 이건 농민들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여태까지 기존 농업으로 농민들이 상황했는데 기후변화 급속되는데 큰 장점이 없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일단 농민들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뜻있는 농민들, 즉 현대 어느 정도 젊은 농부층이 현대사의 교류를 가지면서 최신 기술에 대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서 네, 알겠습니다. 네. 하지만 GMO가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이게 오히려 육종 농업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GMO 개발 기간이 길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네, 사실 5년부터 10년까지 걸리는 게 맞긴 하지만 이 개발 기간만 거치면 무궁무진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GMO가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책이 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으로 교차조 마치겠습니다. 아까서부터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기술 낙관적인 얘기를 계속 하십니다. 구체적인 예를 드는 것이 아니라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다. 발전 가능성이 있다. 효율성이 뛰어날 것이다. 라는 말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정확한 증거가 자료가 없다면 충분히 위험성이 있다는 것인데 이를 간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책이 우리의 논제인데 이에 앞서서 안정성을 검사해야지만 이것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정성 문제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동의를 하셨고 위험성이 있다는 걸 생각하십니다. 그런데도 계속 GM 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아까 말했듯이 종의 단순화로 인해서 아일랜드 대기근과 같은 참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GM 작물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재배하는 것도 좋지만 전통 육성 방법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종의 다양화를 통해서 천천히
개발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의 위기를 해결하려고 지금 크나큰 위험을 닥쳐올지도 모르는 과학을 들여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이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정확히 알지도 모르면서 가져다 쓰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요약 및 재반박을 마치겠습니다. 반대 측에서는 발전 가능성만 보고 무조건적으로 기술만 의존한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무조건적으로 GMO를 의존한다 이런 것보다는 GMO의 결과를 보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양한 곳에서 실험을 한 결과 안전성에 있었던 문제는 별로 없었으며, 오히려 기후변화에 적합한 농산품 개발 이런 부분에 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로 큰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을 기준으로 25개국에서 1,400만 농가가 GMO 재배를 했는데, 이게 한반도 6배의 크기나 되면 이건 엄청난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안정성 문제를 여러 번 거론하셨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안정성 문제에 따르면 1989년에 있었던 트립토판 사건, 1994년에 있었던 브라질너 사건, 1998년에 있었던 푸츠타의 감자 실험 외에도 10개의 사건들이 많이 GMO 사건으로 거론되었지만, 이 모두 비과학적인 주장이나 문제 과정의 오류로 있었습니다. GMO를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언제든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작품을 실제로 시장에 내놓는 것도 아니며,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정부가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협의나 토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그 과정에 있었던 문제를 가지고 안정적이지 않다고 하는 것은 너무 섣불리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위기를 해결하려고 크나큰 과학을 도입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여태까지 오랜 시간 동안 GMO가 검증이 되어 왔고 큰 문제가 없었던 것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이건 크나큰 과학이 아니라 오히려 미래를 발전시킬 수 있는 과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기후변화는 엄청 급속하게 다가오고 있고, 실제로 사례들을 보면 기후변화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도 있고 생태계가 파괴되기도 하고 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환경적, 경제적으로 유익한 GMO가 훨씬 더 이익이지, 기존에 여태까지 효과가 별로 없었던 기존 농업에 의존하는 것은 옳은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찬성 측은 GMO가 기후변화에 대한 적합한 대응책이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찬성 측께서는 생산 경제 이익을 통해서 이 세 가지 면모를 들어서 GMO가 현재 기후 변화에 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우선 생산적인 측면을 보면은 전통적인 육종 방법 또한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를 대신해서 곤충을 키운다던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재활용을 통해서 오히려 기후 변화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지. 현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NK683이나 NK603 같이 현재 우리나라에도 보급되고 있는 것인데도 이렇게 임상 실험을 했는데 문제가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은 크나큰 문제점이 있고요. 또한 생산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기후변화가 현재 저희가 아주 다급하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5도씨까지 기후가 올라가는 것은 오히려 농작물의 생산량을 확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모든 국가들이 5도씨 이상으로 올라갈 때까지 이걸 그냥 지구온난화를 방치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있던 전통적인 육종 방식이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활용과 같은 방식들로도 이미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서서히 대처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환경변화에 대해서 경제적인 측면을 말씀드렸는데, 환경변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을 GMO를 통해서 방지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GMO가 아니라
여러 가지 전통적인 육종 방식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수확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정통적인 육종 방식으로 이렇게 경제성을 올린 것의 대표적인 예로 황금 누에를 예로 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환경을 예로 드셨는데 오히려 GMO가 품종의 단종화와 같이 이렇게 오히려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아르헨티나에서 있었던 것과 같이 라운드 레디오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제초제 저항성으로 인해서 슈퍼 잡초가 생성되면서 오히려 환경을 파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오히려 환경에 불이익을 가져다 줬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게다가 경제적으로 기업의 횡포까지 가해지면서 GMO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안책이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한 대안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반대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GMO가 적합한가 아닌가를 따지는 자리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양한 대응책 중 한 가지가 GMO가 충분히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말씀드렸고요. 하지만 반대측에서는 계속 소 대신 곤충을 기르거나 육종 등의 방법으로 계속 전통적인 방법에만 의존하면서 GMO의 사용을 계속 반대하셨습니다. 기술 낙관론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는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기술의 발전을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지금 현재 GMO가 콩 재배의 전체 77%, 목화는 49%나 되는 면적을 이미 차지하고 있고요. 수많은 그런 위험성의 사례들은 이미 검증 결과 오보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푸츠타임의 감자 실험, 예나 대학의 꿀벌 사건 등이 있습니다. 또한 프랑스 칸 대학에서 쥐암 발병률이 70%나 됐다는 점을 들어서 위해성을 설명하셨는데 여기서 실험의 구체적인 프로토콜이나 개체수 등 알려주시지 않은 채 이것은 마치 MON863 옥수수 사건, 즉 개체수가 부족했고 프로토콜이 구체적으로 확립되지 않아서 실험 오류라고 단정졌던 사건과 매우 비슷함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생물 다양성, 아일랜드 대기근 등 같은 품종으로 농작물을 재배했을 때 생물 다양성이 저하되고 종의 다양화가 취약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농작물은 3만에서 5만 개가 되는 수많은 유전자가 조합된 것으로서 한두 가지 유전자가 수정된다고 해서 멸종에 갑자기 취약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따라서 여기에 과학적인 비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요점인 생산성, 경제성, 그리고 친환경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모상산림연구소의 기후변화와 농업, 식량의 복합위기 시대라는 논문에 따르면 이미 기후변화 때문에 급격한 식량위기가 도래했으며 이것은 반박 측에서 5년 정도의 여유시간이 있다고 말씀하신 바와 반대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미래를 여는 황금물결이라는 책에 근거했을 때 이미 식량은 많이 GMO에 의해서 해결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경제성으로서 우리는 GMO 작물의 재배를 통해서 애플레이션을 해결할 수 있고, 왜냐하면 생산물이 더욱더 증가함에 따라서 수요 공급 교차선도 균형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친환경적인 면에서 녹지 조성을 함으로써 친환경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